21조 시행령 21조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시행령 21조에 1이랑 2가 이제 같이 있는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1조의 1은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긴 있는데 거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조 3항 1호부터 한번 보면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처분 또는 사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거래가격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또는 사용으로 인해서 그 거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를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30조 3항 1호에 처분 또는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라는 데 표시를 하나 해두시고, 그 다음에 거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다가도 중요하게 표시를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게 뭐냐면 수입 물품을 사와가지고 전시용, 자선용, 교육용 등 당해 물품의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사와서 이건 내 마음대로 팔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전시용으로만 사용하거나 자선용으로만 사용하거나 교육용으로만 써야 된다,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두 번째는 해당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하거나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그건 내가 사와서 내 마음대로 비싸게 살려는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데 특정인에게만 판매해야 된다, 특정인에게만 임대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가치가 왜곡될 수밖에 없겠죠. 그게 그 대표적인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로, 그러니까 1번, 2번이 이제 예시적 규정일 거고 3번에 기타 당해 물품의 거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시에다가 이제 어떤 특정한 그 요소를 하나 뒀는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법에다가 나열해 놓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시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수입 물품의 특성, 그다음에 산업 분야 등을 고려해서 해당 제한이 관련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밑줄을 좀 쳐놓을게.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이다라는 말에다 좀 밑줄을 쳐놓으시는데, 수업 목적에서 보면 이 말이 사실 제일 어려운 말 같아요.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 왜냐하면 우리는 뭐 이렇게 실무를 해보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통상적이라는 게 예를 들면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떤 정도가 통상적이고 어떤 정도가 통상적이지 않은지에 대해서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우리 협정에 예시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 자체는, 그러니까 1번 전시용, 뭐 자선용, 교육용, 그다음에 두 번째 특정인에게만 판매한다. 이거는 이제 명시로 나와 있으니까 문제가 그렇게 나오면 이거는 당연히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영향을 받았다, 실질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외에 이제 통상적인 게 뭐냐, 이 얘기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것도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맞기는 하는데 이거는 거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이다라고 한 부분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해서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이다. 이거는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이렇게 하라라고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지켜가지고 판매를 하려면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제한이에요. 그거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내 맘대로 내 물건을 처분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긴 한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 다 그런 거니까 이건 가지고는 나한테 이걸 가지고 거래 가격 자체가 문제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 두 번째는 수입 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는 거. 지역,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뭐 서울, 경기 뭐 이런 걸 말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 나이키 코리아가 있고 나이키 재팬이 있으면 나이키 코리아는 한국 내에서 열심히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나이키 코리아가 나이키 재팬이 있는데도 일본에다 열심히 팔면은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제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담당하고 있는 뭐 조금 좁게는 지역 우리나라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넓은 범위로 생각하시는 게 이해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샀지만 다시 전 세계 어딘가에 다 뿌리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지역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 이 정도의 제한은 원래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거다. 다시 말해서 위에 있었던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세 번째도 뭔가 실질적으로 상관의 관행에 벗어나지 않는 제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이라고 하면 이런 제한은 그러면 앞에 있었던 제한은 그런 제한이 있으면 일반은 못 쓰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두 번째는 이런 제한이 있긴 하지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이 알고 싶은 건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반부 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